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성훈입니다. 오늘은 위기 엔비디아가 TSMC 5나노 주문까지 줄인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지타임스에 눈에 띄는 소식이 났습니다. 엔비디아가 GPU 수요 감소로 차기 GPU인 지포스 RTX 40 시리즈 주문을 줄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RTX 40의 경우는 아직 파운드리 파트너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지만 TSMC 5나노가 거의 확실하다고 믿어지는 상황입니다. 전작인 엔비디아 GPU RTX 30 시리즈인 암페어가 삼성의 8나노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졌지만 차기인 호퍼 GPU 즉 RTX 40 시리즈는 이 TSMC 5나노로 가는데 엔비디아가 5나노 웨이퍼 주문을 당초 예약한 양보다 줄인다는 것입니다. 주문을 줄이는 것은 수요 감소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코인 채굴용 GPU 수요가 급감하고 있고 그 결과 기존의 채굴용 GPU로 쓰이던 물량이 대거 중고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적정 판매가를 밑도는 물량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는 상황입니다. 이 내수 침체에 따른 PC 시장의 수요 둔화에 GPU 재고 홍수 그리고 코인 시장 붕괴가 겹쳐서 엔비디아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문제의 원인은 엔비디아가 삼성에서 다시 TSMC로 파운드리 파트너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 5나노 캐파를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TSMC의 선지급금을 상당한 규모로 지불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1조 원, 많게는 2조 원 안팎의 금액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애플 AMD 같은 경우는 VVIP 고객이라 선지급금을 내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TSMC의 12나노에서 주력 GPU를 만들다가 암페어를 삼성의 8나노에 맡겼고 그래서 그 당시 TSMC를 다시 떠났다가 다시 TSMC로 온 상태입니다. 때마침 칩 주문 폭증과 맞물려서 TSMC 5나노 캐파가 상종가를 기록하던 때라 미리 캐파를 잡기 위해서 조 단위의 선급금을 TSMC에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수요 감소로 차기 GPU 물량의 주문을 줄일 판이면 굳이 막대한 선지급금을 주면서까지 TSMC 파운드리 용량을 잡기 위해서 난리를 피울 필요가 있었냐는 본전 생각도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계약상 당장 호퍼 주문을 넣지 않는 책임을 지고 넣지 못하는 책임을 지고 TSMC가 미리 엔비디아를 위해 할당해 놓은 라인을 돌릴 물량을 구해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 시설을 놀리게 만들었으니 그 시설을 당장 돌릴 수 있도록 다른 대체 팹리스 물량을 엔비디아가 끌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엔비디아의 다른 칩을 TSMC 5나노에서 만들든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디지타임스 보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TSMC가 갑질을 했을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여태껏 칩을 만들 파운드리가 부족해서 팹리스들이 난리를 친 것만은 사실이고 TSMC가 최고의 파운드리라는 점 그리고 TSMC가 최고 제조 기업으로서 칩 제작 단가 인상을 통해서 팹리스에게 지속적으로 부담을 전가해 왔다는 점에서 보도가 일정 부분 사실일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면 초과할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일전에 ARM 인수도 실패하면서 선급금 12억 5천만 달러를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6천억 원 가량 되는 돈입니다. 여기에 또 5나노 캐파 사용을 위한 선지급금도 생각보다 더 많이 낸 셈이 됐고 추가로 TSMC 5나노를 쓸 팹리스를 끌고 들어와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일단 외신에서는 엔비디아가 RTX 40 시리즈의 출시 시기를 올해에서 내년 상반기로 미룰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편으로 엔비디아의 사례는 이 파운드리 용량 풍기 사태의 변화의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애플도 TSMC의 주문을 줄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죠. 파운드리 우위 시장에서 팹리스 우위 시장으로 차츰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삼성과 같은 추격자 입장에서는 기회를 살려나가야 합니다. 이 TSMC가 팹리스의 갑 중에 갑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사실상 제대로 된 경쟁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기술력이 객관적으로 TSMC에 밀리기 때문에 이 가뜩이나 보수적인 칩 시장에서 TSMC가 칩 주문과 동시에 선지급금을 받고 또 칩 제작 단가도 수시로 올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현재로서는 삼성의 장점은 저렴한 수주 가격 대비 이 가성비 높은 공정인데요. 이제는 가성비 높은 공정이 아니라 기술력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파운드리 점유율도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경기 침체가 되면 아이러니하게 1등만 살아남습니다.
가령 외식이 줄어들면 그 줄어든 손님들이 가끔 하는 외식도 맛있는 식당에서만 합니다. 그 맛있는 식당으로만 사람들이 몰리고 결국 1등 식당만 잘 되고 다른 식당은 다 망하는 구조가 되죠. 이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칩 주문 물량이 비싸다고 칩 제작 단가가 비싸다고 1등을 빼고 2등, 3등 파운드리를 찾는 게 아닙니다. 적어진 칩 주문 물량을 1등에게만 맡길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결국 기술력에서 1등 같은 2등이 돼야 1등으로만 가던 칩 물량이 2등 업체로 넘어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기술력이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가 수요 감소로 차세대 GPU 물량의 주문을 줄인다는 소식의 파장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